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림바디 아카데미 이태경 강사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무릎 구조 3편, 무릎 관절의 안정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구조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파텔라 피모럴 조인트나 이 티비오 피모럴 조인트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다면, 이제는 이 관절들을 구성하는 뼈들 그리고 관절들의 움직임들을 다 알았으니 그 안에 이 관절들을 좀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즉 안정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메니스커스라고 하는 그 반월상 연골, 반달 연골이라고 많이 하죠. 우리가 그냥 무릎 연골이라고 말할 때, 표현할 때 바로 이것을 지칭하는데, 이 메니스커스죠.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겨 있는 메니스커스의 가장 큰 역할은 이 압박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압박 스트레스라고 하면 티비오 피모랄 조인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티비아 윗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위에는 이제 피머인 허벅지 뼈가 붙겠죠. 그래서 우리 티비오 피모랄 조인트의 움직임을 지난 1, 2편에서 다 함께 같이 공부해 봤었는데, 그래서 티비오 피모랄 조인트가 움직일 때 얘네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압박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메니스커스 반달 연골입니다. 특징적으로는 이 면적의 한 3배 정도를, 즉 티비오 피모랄 조인트가 이렇게 결합하는 면적의 3배 정도가 이 면적이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관절을 잘 감싸고 둘러싸주기 때문에 이 압박되는 스트레스에 조금 더 유리한 구조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안쪽이 훨씬 더 넓고 바깥쪽은 조금 이제 작게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 그 연골을 생각하면 색깔이 약간 흰색이잖아요. 도가니탕 같은 거 먹을 때 보면 약간 투명색, 물컹물컹한 투명색인데, 그것처럼 이 흰색인 이유가 이 혈액이 잘 돌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니스커스에서는 이 바깥쪽 영역에만 혈액이 조금 돌고,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면 혈액이 잘 돌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소모성 그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지금 요즘 예전부터 운동선수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와서 나 무릎에 연골이 없다, 그래서 연골을 많이 드러냈다, 아니면 가짜 연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게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좀 아끼면서 잘 보호를 해줘야겠죠. 네. 이런 이 반달 연골 자체는 일단 정강이뼈,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이 앞불과 뒷불이라는 이 플래토 고원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여기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부착이 되게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관상인대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바로 이 무릎에서 우리 피벗 움직임 있죠. 발을 이렇게 축으로 두고 이 몸 전체를 이렇게 회전하는 그 움직임을 관장을 할 때, 이 관상인대라고 하는 이 인대가 그 안정성을 확보를 해주게 되고, 이 피벗 움직임은 안쪽 반달 연골보다는 바깥쪽 반달 연골에서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반달 연골의 어떤 이 구성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두 가지는 그 손상과 밀접한 건데요. ACL이 전방 십자인대잖아요. 지금 십자인대 얘기는 제가 다음 편에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보통 많이 손상되는 이 전방 십자인대의 손상에서 한 반 정도는 바로 이 메니스커스의 손상들을 같이 동반이 되고요. 또 이 메니스커스 중에서도 이 안쪽 반달 연골의 손상이 조금 더 비율이 높습니다. 이따가도 배우시겠지만 여기 그림에서처럼 보면 주변에 이렇게 근육, 인대들 이렇게 많이 근처에 밀집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얘네들이 다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기계처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메니스커스 끝 영역은 이제 조인트 캡슐과 이어지려고 하고, 조인트 캡슐의 이제 바깥쪽 영역은 우리 인대나 힘줄과 섞이려고 하는 그런 성질들로 이렇게 다 이루어지고 연결되어진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들 때문에 이 벨거슨이라고 하는 무릎이 이렇게 X자 다리 되는 기전이 있죠. 무릎이 X자 다리가 되었다면 아무래도 이 안쪽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X자 되면 이 정강이뼈가 약간 이쪽으로 가고 허벅지뼈는 안으로 들어오니까 여기는 이렇게 늘어나지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안쪽 곁인데 MCL 같은 경우는 메디얼 콜레터럴 리가먼트 같은 경우는 늘어나지게 될 텐데 왜 근데 안쪽 반달연골이 손상이 더 크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쪽이 늘어나지면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안쪽 반달연골을 메니스커스를 끌어잡아 당기는 겁니다. 끌어당겨 가서 이쪽에 이제 손상이 조금 더 커지게 되고 압박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은 바깥쪽 반달연골이 되겠죠. 근데 이쪽은 이 결합되어 있는 인대들과 이 조인트 캡슐로 인해서 안쪽 반달연골이 쭉 끌려져서, 그러니까 장력으로 끌려져서 가서 그 손상을 입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손상에 있어서 특정 인대들만의 손상뿐만 아니라 보통 대개적으로는 반달연골의 손상들이 같이 조금 이루어지고, 이것은 거꾸로 생각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골의 손상만이 있을 수는 잘 없고 주변의 인대나 뭐 근육, 힘줄 이런 것들의 손상들이 같이 보통 동반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그 중에서 벨거슨이 다리가 이렇게 X자로 많이 깨지는 패턴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안쪽 조직들이 늘어나지게 되면서 연결되어 있는 반달연골을 끌고 가게 되어서 안쪽 반달연골의 손상도가 조금 더 바깥쪽보다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티비오 피모랄 조인트 계속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반달연골 살펴봤고요. 이제 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 관절 주머니들을 살펴볼게요.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살펴볼 요 한 4가지 근육 이 그림들이 이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건데요. 그냥 굉장히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약간 이 거부감이 들거든요. 이게 막 되게 많아가지고. 네, 최대한 편안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표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이 이 순서인데요. 이것이 가장 깊이 있고, 그 다음입니다. 가장 깊은 쪽, 그 다음에 가장 이 표층이죠. 이건 가장 딥하게 있고, 이건 가장 슈퍼피셜 층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 영역에서 앞, 가쪽, 뒤쪽, 뒤가쪽, 안쪽 이렇게 영역을 나눠가지고 보면 관절 주머니들이 이렇게 잘 감싸주고 있고, 무릎 주변을.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안에 보시면 이런 섬유성 근막, 그리고 힘줄, 인대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구조물들이. 그리고 그 겉을 보면 이제 근육들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로 관장하는 것은 이쪽이긴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절 주머니들의 가장 표층은 이런 아이들과 섞이려고 하고, 또 이런 아이들의 가장 표층은 이런 아이들과 섞이려는 성질을 인체는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것을 공부하더라도 이 전체를 알면 훨씬 더 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요걸 가볍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앞쪽 보시면 앞쪽 관절 주머니와 이제 더불어 이제 앞쪽 영역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근육으로 봤을 때는 쿼드라이셉스가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쿼드라이셉스와 함께 쿼드라이셉스 텐던, 그렇죠? 그리고 앞쪽엔 또 파텔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정성에 또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영역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조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도 있겠다 좀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 거위발 부근에 있는 근육들 요건데요. 요거 이제 뒤쪽에서 좀 더 설명이 나오니까 요것도 뭐 잘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 바깥쪽 일리오티비얼 밴드, IT 밴드라고 하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에 대한 설명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뒤쪽 영역인데요. 그 2편에서 제가 스로아근을 강조하면서도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스로아근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바깥쪽 반월상 연골, 메니스커스까지 이제 같이 섞이고 조인트 캡슐에도 섞이면서 이 안정성을 제공해 주게 되고, 뒤쪽 이 관절, 뒤관절 주머니인데 뒤관절 주머니와 함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골과 빛 모양으로 대각선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인대들로 또 한 번 더 강화가 되게 되고, 그 이제 겉에 층에 이 파필리티어스가 근육으로선 가장 깊은 층에 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랜타리스라고 하는 플랜타리스가 장단지근인가요? 장단지근은 가스트로크레미어스인데 여튼 플랜타리스라고 하는 근육, 그리고 이제 그 겉으로 가스트로크레미어스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걸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햄스트링 그룹 중에서 우리 세미 텐디노서스, 세마이 멤브라노서스가 이렇게 이제 같이 내려오면서, 그쵸? 뒤쪽 위에서는 위 안쪽 영역에서 안정성을 확보를 해주게 되고, 바깥쪽은 바이셉스 있죠? 바이셉스. 그리고 얘네를 이제 좀 벗어나게 되면 그 안쪽으로 이 가스트로크레미어스, 장단지근 요렇게 우리 위쪽 허벅지 관절 융기에서 시작하니까, 그래서 요렇게 뒤쪽으로 감싸서 안정성을 확보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방금 설명드렸던 햄스트링이 결국 허벅지뼈에서 정강이뼈 그리고 우리 종아리뼈에 끝나게 되니까, 햄스트링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뒤쪽 영역에서 안정성 확보해주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장단지 근육 똑같죠? 우리 대퇴골 허벅지뼈에서 시작해서 얘는 쭉 더 아킬레스까지 내려가니까 이 후면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또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플랜타리스, 족저근인가? 하여튼 플랜타리스, 그리고 그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파필리티어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육들로는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무릎 안쪽 영역입니다. 안쪽 영역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 MCL, 메디얼 컬레터럴 리가먼트로 이 인대로 따로 보강이 되고, 계속 이게 앞에서도 약간씩 나오지만 이 레티나큘럼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근막처럼, 좀 이해하기 쉽게 하면 근막처럼 생긴 구조고,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인대나 조직들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감싸주는 겁니다. 약간 좀 넓은 모양의 케이블 타이, 그물망 형태로 이렇게 쭉, 케이블 타이는 아니지만 그물망처럼 이렇게 조직들을 감싸서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조인트 캡슐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깊은 층의 구조들은 이 레티나큘럼과 뭐 MCL 정도가 되겠고, 그리고 겉에 근육층들 보시면 바로 이 거위발 힘줄 부위, 패스 엔셀리너스라는, 얘네들이 이렇게 하면 거위발 모양이다 그래서 세 갈래로 뻗쳐져서, 손가락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세 갈래로 뻗쳐져서 거위발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 거위발 부척 부위라고 하고요. 여기에 붙는 근육이 봉공근, 박근, 이제 그 햄스트링 중에서 반건양근, 사토리어스, 그라실리스, 세미텐디노서스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의 굉장히 공통적인 것이요, 다들 무릎을 굽힘해주는 근육들이고, 고관절 앞 그리고 아래 그리고 뒤 영역에서 이 기시점을, 시작점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재밌는 근육들이죠. 그래서 이 정강이 뼈가 과하게 이렇게
바깥 돌림 되거나 혹은 이 안쪽 돌림 되거나 했을 때 얘네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벅지뼈를 그대로 두고 정강이뼈가 이런 식으로 회전이 좀 많이 일어난다. 네. 그러니까 이런 토션이 많이 허벅지뼈, 정강이뼈 이런 비틀림이 많아진다. 그러면 이런 충격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졌을 때 이쪽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들이 높아지고, 그냥 조금 더 근원적으로 봤을 때 이 안쪽 영역에서 우리 사토리어스는 골반의 앞쪽에 있고 그라실리스는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얘는 어덕터고 얘는 힙 플렉서죠. 얘는 힙 익스텐서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갈래로 쭉 뻗쳐져서 여기에 이제 딱 모여서 얘네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튼튼하게 무릎 안쪽의 안정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근육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바깥쪽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 IT 밴드인데요. 이 일리오티비얼 밴드 보시면 이게 지금 요걸 절단을 시켜놨고 잘 보이진 않지만 절디스 튜버클이라고 하는 절디스 돌기에 이렇게 갖다 붙게 됩니다. 일리오티비얼 밴드는 우리 TFL이라고 하는 대퇴근막 장근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저디스 튜버클 여기에 끝난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고, 우리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일리오티비얼 밴드가 뒤쪽 그 엉덩이 대둔근에서도 같이 이렇게 함께 시작을 한다 이렇게까지도 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일리오티비얼 밴드 자체가 대둔근 이 표층, 그리고 대둔근도 사실 중둔근, 소둔근, 둔근 자체를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얘네들도 분포가 굉장히 이제 넓은 근육들이라 각각의 이제 영역과 층들마다 일리오티비얼 밴드가 같이 서로 맞물리는 구역도 있고 그러지 않는 구역도 있고 그렇게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위쪽에 골반이 나와 있다면 TFL과 이쪽 둔근에서 이렇게 만나서 Y자로 쭉 떨어져서 붙는 부분이 바로 이 절디스 튜버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만나서 바깥쪽의 안정자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 지금 이 그림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무릎을 한 30도 정도 구부리게 되면 지금 축은 사실 여기에 있고 이 IT 밴드는 약간 앞쪽으로 나와 있게 되는데, 무릎을 구부리게 되면 이 IT 밴드가 뒤쪽으로, 그러니까 축의 뒤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IT 밴드가 이 절디스 튜버클이나 관절 축을 기준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해요. 무릎을 한 30도 정도 구부린 이상으로 구부리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무릎 바깥쪽 통증, 이쪽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 IT 밴드에서 이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아니면 고관절 근처, 그레를 트로켄터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이건 제가 다음 편에서 IT 밴드 신드롬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라이브 강의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때 조금 더 보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IT 밴드 쪽 바깥쪽 안정자 역할 정리하면 설명드리지 않았던 이 레티나큘럼들 똑같이 존재하고요. 바깥쪽에 일단 굉장히 강한 이 IT 밴드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바깥쪽 안정자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티비오 피모랄 조인트의 안정자를 쭉 살펴봤는데, 이제는 파텔라 피모랄 조인트 안정자를 한번 볼게요. 이제 국소적인 요소로 방금 말씀드렸던 IT 밴드의 힘, 그리고 이 대퇴사두근, 이 외측 광근이 훨씬 이 힘이 강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대퇴사두근 그룹인데, 여기에서 근육의 횡단 면적이 가장 넓은 것이 바로 이 VL이라고 하는 이 외측 광근이죠.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다 수직 거진 직상방으로 이 무릎뼈를 끌어가지 않겠습니까? 파텔라를 직상방으로 끌어가게 되는데, 이때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외측 광근이 자기네들 편한 쪽으로, 자기네들 생겨먹은 쪽으로 이제 끌고 가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좀 끌고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파텔라를 안정화시켜주는 국소적인 요소의 첫 번째로 이 일류티비얼 밴드를 포함한 이 외측, 대퇴사두근의 외측에 있는 힘들이 이렇게 당겨서 위쪽 영역에서 끌어가게 되고, 여기 활시위 힘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겁니다. 이 Q앵글이라고 하는 파텔라 이렇게 수직선과 이 피머의 방향, 요 방향.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 각도가 나오죠. 그러면 이 각도에서 이제 생기는, 이렇게 이제 내렸다 가정했을 때 그럼 요만큼의 활시위 힘이 생기는데, 자, Q앵글이 이게 허벅지뼈가 더 이쪽으로 눕혀져 있다 그러면 이 각도가 훨씬 넓어지니까 이 활시위 힘이 훨씬 강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Q앵글의 각도에 따라서 Q앵글이 좁은 사람보다 이런 식으로 넓게 되면 파텔라가 바깥쪽으로 이제 당겨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골반이 좀 넓으니까 이런 형태를 많이 띠게 되는데, 이렇게 활시위 힘이 커지고 Q앵글 각도가 커지게 되면 무릎을 약간 바깥쪽으로 끌어당겨지는 힘이 훨씬 더 강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은 우리가 계속 앞서 배웠던 이 레티나큘럼들, 조인트 캡슐들로 이렇게 안정성을 확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이 위쪽은 VMO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 무릎 뭐 재활이나 무릎 관절 뭐 소위 단련한다 이렇게 할 때 VMO 트레이닝 많이 하는데, 얘네들이 왜 강조되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VL이 크잖아요. 외측 관근이 큰데 반면에 이 안쪽에 VMO는 굉장히 작습니다. 네. 작은데 얘네들이 왜 강조되고 왜 중요해지냐? 외측 관근이 수직으로 끌어올라가긴 하지만 약간 외측으로 이 각도가 살짝 기울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이렇게 기울어진 각도보다 VMO 보시면은 얘는 수직이라기보다 거의 대각으로 끌고 가잖아요, 힘선이. 그래서 강하게 끌고 가는 이 VL의 힘을 그나마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VMO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도 차이를 보면 굉장히 이제 크게 되죠. VL은 수직의 대각선이긴 하나 거의 수직에 가깝게 끌어가지만 VMO는 거의 옆으로 끌어가는 모양 형태로 이제 힘을 쓰게 되죠. 그 무릎을 신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위쪽 영역에서 양측의 밸런스를 맞춘다라고 가정했을 때 또 VL과 일류티비얼 밴드의 이 강한 힘으로 끌어당기는 이 힘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VMO. 네. 이 바스털리스, 메디얼리스, 오블리큐어스 얘네들이 이것들을 이제 VL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활시위 힘이 사실 구조적인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허벅지뼈와 정강이뼈의 각도로 인해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여기도 보시면 융기 사이 고랑에 융기된 가쪽 관절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티비오피모랄 조인트 공부했었을 때 보면 안쪽이 훨씬 더 이렇게 편편하고 바깥쪽은 이렇게 세워져 있었죠.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보셔야 되려나? 네, 여튼 지금 이 그림으로는 이렇게 절벽같이 세워져 있고 여기는 이렇게 안쪽으로 편편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텔라가 사실 이 안으로 들어가려는 성질이 훨씬 더 성질을 띈다라는 것이죠. 이 바깥쪽은 절벽처럼 딱 세워져 있으니까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당겨지는 힘, 이 힘이 Q앵글 각도에서 생긴 활시위 힘과 구조적으로 또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것이고, 아래쪽은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배웠던 레티나큘럼이 바깥쪽과 안쪽 영역에 다 존재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고요. 그리고 상하로 봤을 때는 이렇게 쿼드라이셉스 그룹이 파텔라에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위로 당겨가고, 이 아래쪽은 바로 이 파텔라 텐던이 파텔라를 잡고 있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겨주고 있죠. 그래서 요거의 밸런스도 이 파텔라 피모럴 조인트의
그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이쪽이 좀 뻑뻑하고 아픈 분들 보면은 무릎이 구부러지거나 무릎이 이제 구부러질 때 혹은 무릎이 펴질 때 얘네들의 어떤 그 타이트함으로 인해서 파텔라가 잘 움직이지 주행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 앞쪽에 통증이 있다라고 호소하시는 고객님들이 있으면 이 무릎을 좀 이렇게 무릎 세워서 무릎 구부린 채로 힘을 빼게 하고 양쪽을 이렇게 이쪽을 한번 만져보세요. 파텔라 텐던을. 그러면 한쪽 아프다고 호소하는 쪽의 텐던의 그 타이트함이 많이 느껴진다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물론 이 양측의 밸런스도 있겠지만 상하의 밸런스가 좀 깨져 있는 경우들이 대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것이 방금은 이 무릎 주변만 봤는데 조금 영역을 확장시켜서 보면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하지 정렬 많이 깨졌다라고 하면 이런 모양을 많이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허벅지 뼈는 안쪽으로 에디덕션 되고 그러면서 이 정강이 뼈는 이렇게 회전이 돼서 그쵸? 여기서는 지금 정강이 뼈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게 됐는데 이 허벅지 뼈는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IR 되고 정강이 뼈는 ER이 되죠. 이렇게 되면서 이 X자자리 발거스니 형태로 깨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고관절 쪽에서의 문제 그리고 뭐 허리에서의 문제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제가 예전에 그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도 천골의 각도 그리고 허리 통증에 따라서 이 허리 통증과 천골의 각도가 좋지 못한 사람들이 무릎 통증을 동반하고 있다 이런 것도 연구 결과들로 보여드렸고 이건 이미 사실 굉장히 예전부터 내려져 오는 그 자료들이라 그래서 골반과 허리의 문제가 무릎에 영향을 또 줄 수도 있고요. 또 이 정강이가 이런 식으로 좋지 못한 정렬을 가진다는 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발을 또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발과 발목의 문제, 발의 아치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또한 이 무릎에 이런 좀 극심한 스트레스와 통증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무릎 관절이 어떻게 보면 관절이 굉장히 작아서 다른 관절들에 비해 좀 공부할 게 적을 수도 있지만 구조를 떠나서 기능으로 살펴봤을 때는 고관절, 그러니까 힘이 좋은 고관절 그리고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발, 이 중간 사이에 끼어 있는 관절이라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뭐 손상이나 뭐 부상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무릎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공부할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무릎을 뭔가 재활이나 뭐 이런 움직임을 좋게 만들려는 그 시도들을 할 때 항상 고관절과 발을 함께 접근을 하고 또한 함께 공부를 하셔야 조금 더 이 완만하고 극적인 혹은 완벽한 그 처치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내용들이 좀 많고 강의가 길어졌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뭐 그 ITB 신드롬이나 PFPS 연골 손상, 뭐 십자인대 손상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이제 또 함께 공부를 해보고 라이브로도 좀 함께 같이 참여해서 그렇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오늘도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참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